목표 상권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컨텐츠에 대한 정의가 우선이다. 그래야지 적합한 상권을 찾을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합한 상권을 찾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그 정체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상권 분석의 시작입니다. 아직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정리가 안 되셨다면 목표 상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기획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고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브랜드에 대한 기획이 없이도 목표 상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금과 시간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획 없이 남들과 다른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투자금을 가지고 수익성 낮은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빠르게 자리를 찾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면 그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마다 보이는 흔하디 흔한 매장을 운영해도 괜찮다면 하시던 대로 움직이셔도 무관하긴 합니다. 오늘은 목표 상권을 잡는 노하우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거를 4단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권 분류에 따른 상권 분석의 포인트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상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소비를 하는지 이 2가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상권은 사람들의 행동 범위가 다른 상권보다 좁다는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소비는 회사와 가까운 장소에서 진행이 되죠. 점심, 저녁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광역 상권이나 주거 상권보다 내 가게에 대한 영역을 더 밀집해서 보는 것이 오피스 상권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가 상권은 재학생의 인원을 판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대학교를 제외하고 외부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배우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문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대형 시설물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죠. 왜냐, 대학교 상권의 경우에는 주말에 사람이 없죠. 그리고 방학 기간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소비하지 못하는 그 약한 시간대에 대신 소비해 줄 수 있는 배우 세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좋은 상권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상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흥 상권은 고객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A급 입지와 C급 입지가 분리됩니다. 불경기에는 C급 입지부터 공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메인 상권에서 벗어난 동선에서 창업할 경우에는 브랜드 컨셉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브랜드, 특징이 없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상태라고 하면은 유흥 상권에서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투자를 더 하시더라도 메인 상권에 가까운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로드사이드 상권은 매출이 나오는 상가의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로드사이드 상권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지역, 공장지역과 같은 배후 시설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를 다니는 차량의 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도로 뒤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거 상권, 오피스 상권, 대학가 상권, 유흥 상권, 로드사이드 상권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도 숙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지역을 목표로 해야 될지 감 잡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추가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더 안내를 드려볼게요. 목표 상권을 설정하는 2단계는요, 투자금에 맞는 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에 따라서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금으로서의 내 점수가 10점 만점에 5점, 6점 수준인데 9점, 10점까지의 우량 상권을 기웃거리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이 없죠. 가용 가능한 투자금에 따라서 관심 가져야 할 지역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투자금에 대한 수준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상권을 찾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게와 궁합이 잘 맞는 매장을 찾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방문을 해서
현재 임차 현황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기대하지도 않았던 보물 같은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신사역 상권을 타겟으로 생각한다면 가로수길, 세로수길 라인만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의 상권에는 생각보다 많은 틈새 골목이 존재합니다. 단 내가 가진 브랜드가 그곳에서도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잘 객관화해야 되겠죠. 내 브랜드가 어느 정도의 목적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주요 동선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성공하느냐 아니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점하느냐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를 말씀드릴게요. 3단계는 최소 5곳의 후보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5곳 이상의 후보 지역을 잡는 이유는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의 문제는 목표 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데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매장 운영 경험이 없는 초보 창업자들의 경우에는 목표 상권, 핵심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4단계는 기록하기예요. 목표 상권은 고정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3단계에서 최소 5곳의 목표 상권을 정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목표 상권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목표인 거예요. 현장에서 임차 시세를 체크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입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금액적인 차이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던가 생각보다 상권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아서 충분한 매출이 발생되지 못할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 상권은 지우세요. 지우시고 새로운 상권을 대체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목표 상권은 빼고 더하는 과정의 반복으로 계속해서 나랑 맞는 자리, 상권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모든 데이터를 다 기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몸으로 현장에서 느낀 것들도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뭔지 내가 봤던 물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느낌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느껴지는 나의 첫 느낌, 그리고 저녁에 사람들의 움직임, 점심때는 어디에 가서 주로 식사를 하는지 그 골목의 느낌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가게들이 언제 오픈해서 언제 마감을 하는지 가게들의 어떤 운영 시간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느낀 것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은 자료들을 다 기록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저는 예전에는 에버노트를 통해서 그 기록을 정리했었고 지금은 노션을 활용을 해서 지역별 조사했던 것들, 제가 찾은 자료들, 뉴스, 현장에서 봤던 매물, 보증금, 월세, 권리금 다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정보는 신기루와 같아서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기록이 없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상권 분석에 대한 비교 평가가 불가능. 물건만 많이 찾으면 장땡이지 않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어? 상권은 감이 중요한 거야. 느낌이 팍 오는 자리를 선택해야지. 저는 자영업에 대한 경험이 적은 초보들은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조언드립니다. 상권 관련된 강의,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요, 기록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지역에 대한 느낌을 정리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안내받았던 매물에 대한 정보,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기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3일, 5일, 1주, 2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내가 어떤 매물을 봤었는지 그 물건지의 내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저는 자주 봤습니다. 굳이 현장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품도 팔고 물건지 비교하면서 상권 분석을 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비교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서 제대로 된 비교 평가를 못한다. 이것만큼 부끄러운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목표 상권을 설정을 했어요. 활동을 했어요. 데이터를 찾았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다 그런 내용들을 글로써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리한 기록들은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가 되어 줄 겁니다. 오늘은 목표 상권을 설정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목표 상권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컨텐츠에 대한 정의가 우선이다.
그래야지 적합한 상권을 찾을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합한 상권을 찾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상권, 오피스, 유흥 상권, 대학가 상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5곳의 목표 상권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 상권은 고정값이 아니라 빼고 추가하고 빼고 추가하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그런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한테는 상권과 물건지에 대한 정보가 계속 쌓이겠죠. 그 모든 정보와 기록, 생각, 느낌을 다 기록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순간 빠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그 모든 기록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어 줄 겁니다. 오늘은 목표 상권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